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통영국제요트대회에서 올해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딴 사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회가 도중 취소됐는데요. 국민 세금 20억 원이 들어간 대회인데 제대로 된 안전점검은 없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요트와 멸치어선이 충돌해 한 명이 숨진 작년 대회. 올해는 요트끼리 충돌해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반환점을 돈 요트를 뒤따르던 요트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라던 조직위원회 자랑과는 달리 이딴 사고로 대회는 2년 연속 경기 도중 취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경기 수역을 줄지어 달린 요트가 120여 척. 최소 폭이 1.7km 정도에 불과한 해역에서 요트 120여 척이 시속 5에서 8노트로 질주하면서 충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사고 때 이미 경기 수역이 협소해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경기 수역에 대한 재조정은 없었습니다. 경기 수역은 저희가 국제적인 시합을 하기에 저희가 적합하고 더 큰 대회나 행사들도 연안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대회 개최에 매년 10억 원씩 2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경상남도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 시행까지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양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며 국민 세금까지 지원해 열리고 있는 국제대회가 이딴 사고로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도가 의뢰한 수억대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표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는 보고서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혁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억 원을 받아 용역을 한 보고서인데도 군데군데 다른 보고서를 표절했습니다. 미니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용역을 의뢰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기본계획 연구와 세 단락이나 완전히 똑같고 산학연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 부분도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와 두 단락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은 등 모두 6군데를 표절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억 1,300만 원을 받아 작성한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도 모두 13개 단락이 농촌경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등 보고서를 표절했습니다. 수억 원의 도비가 지원된 연구 용역 과제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절이 발견된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겁니다. 내부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다음부터는 출처를 정확하게 명기하고 심사를 통과한 보고서만 예보로 이렇게 인쇄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표절 논란이 없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는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화재 등 극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요.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 새내기 소방관들을 황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기, 호흡기 등 장비 착용에 주어진 시간은 2분. 마음은 급하지만 임용된 지 2달이 채 안 된 새내기 소방관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난 상황. 여성 새내기 소방관이 처음으로 불길과 맞섭니다. 장비 무게만 20kg. 숨이 차오르고 몸은 땀 범벅이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을 꺼보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관창의 힘이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야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이 관창에 대한 무게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곡이나 건물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는 연습을 위해 로프에 몸을 맡긴 채 반복된 훈련을 하며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다친 곳이나 위험한 일에 빠졌을 때 저희들이 달려가서 항상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진압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화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 동료와 한 몸이 돼 소방호스의 의지에 길을 찾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화재 현장에서는 이 소방호스가 구조자는 물론 소방관들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127명의 교육생들은 넉 달간의 훈련을 끝내고 내년 1월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진짜 소방관이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가을 날씨가 절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낮 동안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 수능 한파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륙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현재 창원은 10도로 시작해 한낮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막바지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동 19도, 진주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크게 춥지 않겠고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보건소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도록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거창구는 간벌목을 땔감으로 가공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70가구에 1톤씩 난방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 관련 유물 100여 점을 선정해 이달 말까지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창녕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유치지원사업에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돼 2018년까지 사업을 이어갑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재정교육보조금으로 직접 누리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불법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지방재정교육보조금은 경상남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 전출금이라며 경상남도의 발상은 횡령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과 교육청 전출금은 같은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가능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남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행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0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92억 원, 142.8%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BNK 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4%, 104억 원 감소해 2,9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만대장경 판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하동 출신 정한 선생에 대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동구는 횡천면과 양보, 고전면 등에 걸쳐 있는 정한 산성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하고 최근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한 선생은 하동 남해를 중심으로 8만대장경 판각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해군이 보물섬 관광 실크로드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합니다. 보물섬 관광 실크로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도비 약 60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해군의 해완 경관을 조망하는 휴게시설과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남해군은 보물섬 800리길 조성 사업과 연계해 미조면 가인포와 항도마을 일원에 첫 사업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구단 사상 첫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노렸던 내셔널리그 창원시청이 플레이오프에서 아깝게 패했습니다. 창원시청은 지난 주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주 한수원과의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연장 120분까지 가는 혈투 끝에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6으로 아쉽게 져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창원시청은 예산 삭감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리그를 시작했지만 후반기 11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는 등 정규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삼천포 서울병원이 주관하고 KBS 진주방송국 등이 후원한 필리핀 해외 의료봉사 활동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케존시 파야타스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 두 곳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의료봉사단은 2,500여 명의 필리핀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과 함께 의약품 5천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당뇨 족부 괴사 증상을 보이는 현지 주민 오스카 씨 등 2명은 다음 달 초순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